세리아 2020-21 시즌 이번 주는 슈퍼리그 이슈로 참 시끄러웠는데요. 어쨌든 31라운드도 10경기 모두 치러졌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크로토네와 우디네세의 경기로 문을 엽니다. 우디네세가 2대1로 이겼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크로토네 시미의 득점 페이스가 정말 놀랍습니다. PK였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는데요. 압도적 꼴찌 크로토네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미, 시즌 17골로 득점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토네에 시미가 있었다면 우디네스에는 역시 에이스 데파울이 있었는데요. 침착하게 팀의 선취골을 만들어낸 데 이어서 1대1 상황에서는 결승골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시즌 8골째를 넣으면서 커리어 첫 시즌 10골을 달성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 데파울입니다만 멍청한 짓거리를 하나 했죠. 발을 지나치게 높게 들고 볼경합을 하는 바람에 경기가 끝나가던 90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와 베로나의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3대1 승리입니다. 순위는 9위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았던 베로나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했는데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라조비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먼저 앞서갑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에는 킥력이라면 뒤지지 않는 남자 칸드레바가 있었죠. 삼프도리아의 동점골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주발이 아닌 왼발로 올린 크로스가 정확하게 날아갔고요. 한 번의 굴절 끝에 양크토가 골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역전골을 만드는 PK 유도도 칸드레바가 크로스로 해냈죠. 칸드레바와 케이타 발데, 라치오 때부터 같은 팀에서 뛰었었고 인테르에서도 같이 뛰면서 벌써 세 번째 팀에서 만난 사이인데요. 이 두 선수가 만든 PK, 가비아디니가 넣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쐐기골은 토어스비가 넣었는데요. 시즌 세 번째 골, 이번 시즌 완전히 제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피오렌티나의 경기, 사수올로가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피오렌티나 수비진 중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바로 콰르타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자 성애자는 잘리기 전처럼 다시 콰르타를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나벤투라의 개쩌는 골로 먼저 앞서갔던 피오렌티나. 하지만 여기서부터 개막장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베라르디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교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드론코프스키 골키퍼가 베라르디에게 파울을 하면서 PK를 내주게 되죠. 베라르디는 놓치지 않고 복귀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요, 어이가 없게도 피오렌티나가 또 PK를 내줍니다. 이번에는 페첼라의 파울로 선언. 이번에도 베라르디가 골을 거저 먹었습니다. 피오렌티나 환상의 수비 덕분에 2골을 넣은 베라르디, 이번 경기로 사수올로 소속으로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칼리아리와 파르마의 경기는 많은 골이 터진 가운데 4대3 칼리아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두 팀은 승점 2점차 18위와 19위, 강등권에 처해있는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판이었습니다. 19위 파르마가 먼저 힘을 냈죠. 전반 5분과 31분 연속골을 넣으면서 먼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칼리아리에서는 파볼레티가 한 골을 만회했는데요. 파르마 쪽에서 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데니스만의 골. 60분에 3대1이 되면서 무난하게 파르마가 이기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파르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6분 뒤에 라즈만 마린에게 일단 한 골을 내주고 시작합니다. 파르마.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기어이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무승부로 당연하게 끝나게 되는 경기라고 생각했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파르마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어의 3분 뒤인 94분에 역전골까지 처먹히고 말았습니다. 병신 진짜 뭐하는 거야 정말 진짜. 결국 18위 칼리아리와 19위 파르마의 승점차는 이제 5점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밀란과 제노와의 경기입니다. 밀란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받은 징계로 질라타는 이번 경기 출전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레비치가 공백을 메우면서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제노와에는 친정팀 폭격기 데스트로가 있었는데요. 로마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1군에서 몸담았던 팀에게는 모두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스트로는 밀란에서도 뛰었던 선수였죠. 그 데스트로가 36분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왜 나가지 지랄이니? 친정팀 폭격기라고 말씀드렸던 데스트로, 밀란에게만 이번 시즌 3골째입니다. 동점을 내줬던 밀란은 만주키치를 교체로 투입했는데요. 이 선택이 이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골을 기록한 데 일조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스카마카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지만요. 어쨌든 만주키치의 제공권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판에 밀란 수비진이 눈물의 똥꼬쇼를 벌이면서 리드를 지켜냈고요. 밀란은 가까스로 2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3위와 4위 자리가 뒤바뀌었기 때문일 텐데요. 아탈란타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아탈란타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호날두가 부상을 이유로 경기 출전을 하지 않았던 유벤투스. 이번 경기 유벤투스는 디발라와 모라타 투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공격에서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제대로 공격 작업을 풀어주던 선수는 유벤투스에서는 쿼드라도뿐이었습니다. 거의 유벤투스 유일한 공격 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박스 안쪽에서 드리블로 해집고 다니면서 위협적인 슈팅도 많이 기록했고요. 기본적으로 드리블뿐만 아니라 세트피스까지 거의 도맡아서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 끗이 모자랐던 유벤투스, 악재도 있었습니다. 키에사가 중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에서는 반대로 해결사가 있었죠. 제가 최근 계속해서 극찬하고 있는 말리노프스키였는데요. 굴절샷이긴 했지만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유벤투스긴 했었는데요. 단순히 그것뿐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의 전반전 히트맵인데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죠. 쿼드라도 한 명이 과하게 의존한 경향이 보였었는데 후반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공격 루트가 너무 단조로웠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벤투스를 잡아내면서 아탈란타는 드디어 유벤투스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고요. 아탈란타는 2001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리그에서 유벤투스를 잡아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볼로냐와 스페지아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4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소 어이없게 경기를 시작한 스페지아입니다. 바스토니가 경합과 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허무하게 PK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볼로냐가 한 골을 먼저 가져가는데요. 볼로냐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소리아노의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빠르게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통해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무사바라오가 거의 골을 주워 먹었죠. 볼로냐의 스반베르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골 모두 세트피스 과정에서 만들어진 골로 볼로냐의 세트피스 전술이 완벽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스페지아는 어쨌든 한 골은 만회했었는데요.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이번 시즌 스페지아로 이적한 아드리안 이스마일리,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이번엔 골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5대3 라치오의 승입니다. 특히 임모빌레에게는 참 극과 극을 달렸던 하루였을 텐데요. 초장부터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웠던 임모빌레. 하지만 전반 10분 가까스로 한 골을 집어넣었는데요. 하지만 임모빌레를 맡고 있던 데파올리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면서 임모빌레는 또 골 기록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진짜 자신의 골을 터뜨리게 된 임모빌레였는데요. 두 번 실패 이후 완벽한 자신의 골을 넣은 임모빌레. 이 골은 임모빌레의 세리아 통산 150번째 골이었습니다. 역대 세리아 최단기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후 코레아의 PK골로 3대0. 하지만 베네벤토도 마르코사우의 골로 한 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라치오도 또 도망가는데요. 뭐에 홀렸는지 이번에는 베네벤토 몬티포 골키퍼의 자책골로 기록이 됩니다. 베네벤토가 벌써 자책골이 2개네요. 그리고 또 뭐에 홀렸는지 베네벤토가 라치오에게 두 번째 페널티킥을 내줍니다. 아돌포 가이치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영 좋지 않은 곳을 발로 차버렸죠. 그리고 이번 PK는 임모빌레가 찰 준비를 했는데요. 또 뭐에 홀렸는지 실축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번엔 PK골을 내준 라치오. 베네벤토는 한 골을 더 따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VAR을 통해서 골이 들어가기 전 칼디롤라가 파울을 한 것이 적발되면서 취소됐습니다. 아니 이 경기 도대체 뭐지?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추격골을 넣게 되는 베네벤토. 스코어 4대3에서 잊히고 있던 임모빌레가 근데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어이 추가 시간에 추가골을 넣고 끝냈습니다. 개막장 승부를 승리로 챙겼던 라치오는 한 경기 덜 치르고 4위와 4점 차, 챔스 진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로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3대1로 토리노가 이겼죠. 전반 3분 만에 마요랄이 골을 넣었는데요. 지난 경기 무려 10경기 만에 골을 넣었던 마요랄은 모처럼 연속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이 표지로 쓰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가 거짓말처럼 패했기 때문입니다. 후반 들어서 사나브리아가 동점골을 집어넣더니 자자까지 골을 집어넣으면서 역전 성공. 거기다 믿었던 이바네즈까지 삭제를 하면서 쐐기골까지 얻어맞게 됐습니다. 거기다 교체로 투입된 디아와라는 단 20분 만에 옐로카드 2장을 쳐먹고 퇴장까지 당했죠. 하지만 로마에서 제일 별로는 레이놀즈였습니다. 실수가 엄청 많았죠. 특히 이런 실수 말이죠. 아직까지 절대 주전으로 써먹을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다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어쨌든 다음 시즌에는 폰세카 감독을 못 보게 될 것 같은데 부디 로마가 유로파 꼭 우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폴리와 인테르의 경기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의도적으로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던 인테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테르의 특성을 나폴리는 잘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초반부터 엄청나게 라인을 올리면서 인테르 중원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고 역습을 빠르게 나가지 못하게 막았죠. 이럴 때 주로 인테르의 키맨이 되는 선수는 루카쿠인데요.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역습 루트를 제공해줍니다. 일단 루카쿠가 몸으로 한번 버텨주고 이후에 빠른 드리블 스피드를 이용해서 길을 뚫어주는 식으로 전개를 해나갑니다.
루카쿠 쪽이 살아나면서 인테르는 조금씩 전반전에 찬스를 살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골로는 쉽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한다로비치 자책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또 골대를 맞추게 되죠. 사실 이번 경기 에릭센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기본적으로 패스도 부정확했고 몸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골만 넣으면 되죠. 이렇게 비긴 경기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1대1에서 에릭센을 갈리아르디니와 교체한 부분인데요. 그냥 딱 무승부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인테르가 비기고 밀란이 이기면서 1위와 2위의 승점차 9점 차로 약간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 정리합니다. 사수올로의 베라르디가 사수올로 소속으로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아탈란타는 무려 20년 만에 리그에서 유벤투스에게 승리했고요. 스페지아의 아드리안 이스마일리는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치오의 임모빌레, 세리아 통산 150골을 달성했는데요. 최단 시간 150골 역대 5위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 32라운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조금 많이 바빠진 관계로 약간 다음 영상 업로드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